이거는 내가 좀 실제로 했던 걸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볼게. 이런 게 집에 한 3권 정도 있거든? 3권 거의 지금 빽빽하게 다 이만큼 책을 읽은 거야. 중2병에 걸리지 않고 열심히 했네. 우리가 오늘 영어 공부법 준비를 했잖아. 맞아. 그 이전과는 정말 원하던 레벨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탈탈 털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새로운 버전의 영어 맞아. 공부법. 근데 우리가 이걸 왜 준비했지? 이때까지는 사실 뭔가 약간 얕게 피상적으로 이 영어 공부법을 한번 알아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응애하고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는 보통 그 시절부터 고3까지의 그 영어 공부법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중하위권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각각 수준별 학습을 해야 될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게 됐지.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영어 전문가로서 여기 앉아있는 거니까. 맞아. 사실 나도 고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그냥 학창시절 내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영어였던 것 같아. 그래서 해줄 얘기가 많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영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나는 중고등학교를 좀 더 편하게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릴 때 어떻게 공부를 했었고, 또 그걸 바탕으로 중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좀 시험을 봤었는지, 공부를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다 A부터 G까지 다 오늘 맞아. 알려주려고 해. 맞아. 근데 너는 영어 유치원 다녔어? 나는 영어 유치원은 안 다녔었고 안 다녔어? 그냥 영어 구연동화 막 이런 거 하고 그랬었어. 근데 영어 유치원 다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도움이 아예 그것도 안 되진 않겠지만 사실 애니메이션이랑 미드 보기랑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 하면은 당연히 도움은 되겠지만 사실상 그게 다닌 친구들이 안 다닌 친구들보다 뭔가 월등하게 영어 실력이 좋다든지 그런 경우는 그리 잘 보진 못했던 것 같아. 나도 영어 유치원을 다닐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갔었는데 우리 언니는 가고 나는 안 갔었거든? 근데 영어 실력에 있어서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영어 유치원에 가면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혹시나 영어 유치원에 억지로 이렇게 보내서 영어에 흥미를 떨어지게 할 바에는 맞아. 차라리 집에서 좀 아이가 재밌어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 그러면 해외 경험이 없으면 영어 고득점이 좀 힘들까? 아니,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살아있는 증거니까. 중고등학교 때도 외국에 한 번도 간 적 없어. 그래도 외고에서도 좋은 내신 성적도 받았고 수능 영어에서도 결국 만점을 받았으니까 난 해외 경험 없어도 고득점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해. 고득점이 되기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 근데 다만 이제 해외 경험을 오랫동안 한 친구들을 보면은 사실 영어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맞아. 늘 100점을 맞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그런 경험이 없어도 100점을 받는 친구들이 있어. 그리고 그 친구들의 비율이 훨씬 더 많아. 유의미하기는 한데 뭐 그것 때문에 고득점을 못 받는다는 아닌 것 같아. 너가 생각하기에 영어를 잘하려면 어렸을 때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아무래도 단어를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좋겠지. 단어를 모르면 문법을 안다고 해도 해석이 안 되니까 맞아. 단어랑 진짜 친숙해지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어떤 걸 시켰냐면 팝송 외우기를 시켰어. 팝송을 실제로 문제에도 내셨어. 물론 1점짜리였지만 그 되게 그런 걸로 단어를 익히니까 부담도 적고 잘 외워지는 거야. 잘 안 까먹어. 잘 안 까먹어. 그래서 그런 팝송 외우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단어도 외워보고 단어장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그런 거 책을 보면 약간 거부감이 들잖아. 약간 살짝 외우기 싫고. 그래서 그런 팝송 외우기나 아니면 어릴 때 정말 더 어릴 때는 난 영어 구연동화 했거든. 그래서 그런 거 해보면서 단어랑 친숙해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영어를 최대한 많이 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어를 우리가 배울 때도 막 문법을 먼저 배우지 않잖아, 애기들이. 그치. 뭐 어른들 말 듣고 그리고 혼자 동화책 읽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잖아. 난 영어도 똑같다고 생각. 동화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CD를 듣는다거나 애니메이션을 본다거나 이렇게 좀 영어 귀를 어릴 때 많이 트이게 해놓는 게 장기적으로 진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뭐 문법 배우거나 단어 외우고 그런 학원은 하나도 안 다녔고 계속 영어 동화책 읽기 아니면 집에서 그냥 언니랑 애니메이션 보기 이런 걸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설명해줄게. 영어 동화책이랑 영어 애니메이션 이렇게 두 가지인데 먼저 영어 동화책 읽는 방식을 설명을 해줄게. 내가 어릴 때 이제 엄마가 나랑 친구들을 한 모아놓고 3-4명이서 영어 동화책 읽는 공부방처럼 좀 하셨었거든. 근데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애기니까 영어 동화책이 좀 짧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CD를 5번 동안 그냥 계속 들어.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그 다음에는 한 3번 정도 문장을 따라 읽는 거야. CD 한 문장 듣고 그럼 멈췄다가 내가 소리 내서 따라 읽고 그 다음 문장 듣고 이걸 한 3번 정도 반복을 해.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혼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쫙 소리내서 읽어보는 거야.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 공부를 했었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당연히 영어 그 뉘앙스 같은 거에도 익숙해질 수 있고, 영어책 읽으면서 단어 공부도 할 수 있고, 문법도 약간 자연스럽게 학습되는 느낌? 그치. 중학교 때도 내가 계속 영어책 읽는 학원을 다녔었는데, 거기서는 좀 어떻게 했냐면 학년이 올라갔으니까 책도 두꺼워지고 글씨도 작아지고, 그래서 약간 챕터별로 좀 나눠서 하루에 오늘 한 3챕터 정도 읽는다 하면은 그날도 똑같이 뭐 CD를 들어. CD를 먼저 듣고, 그때는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그냥 듣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눈으로 읽으면서 아까 모르는 단어가 뭐였지? 하면서 모르는 단어 뜻을 찾아서 적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시 CD를 들어. 근데 모르는 단어를 찾아봤으니까 더 이해가 잘 되겠지?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는 또 듣는데 이번엔 따라 읽으면서. 근데 아까는 멈추면서 따라 읽었잖아, 어렸을 때는. 근데 이번에는 쉐도잉이라고 하지. 그냥 들리는 대로 내가 쭉 같이 그냥 읽어 나가는 거. 근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CD 읽으시는 원어민 분이랑 어조가 비슷해지거든. 자연스럽게 약간 영어 말하기도 좀 향상되는 느낌이야. 그 다음에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그날 독후감도 적었어. 이거는 내가 좀 실제로 했던 걸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볼게. 대박. 그래서 이게 내가 그때 중학교 때 적었던 포트폴리오인데 이런 게 집에 한 3권 정도 있거든? 3권 거의 지금 빽빽하게 다 이만큼 책을 읽은 거야. 중2병에 걸리지 않고 열심히.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했냐면 중학생 정도 되면 책이 좀 길어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읽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그날 뭐 47에서 50챕터까지 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야. 여기에 이제 이날은 호스를 읽으면서 뭐 이런 단어를 정리를 했대.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했던 대로 CD를 처음 들으면서 몰랐던 단어들을 내가 책에다 표시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의 뜻을 다 찾아서 영어 땡땡 그리고 한국어 뜻 찾아서 이렇게 다 적는 거야. 독후감까지 쓴 다음에는 이제 선생님께서 단어 테스트를 봐주셨거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선생님은 영어를 말씀해 주시면 내가 한국어 뜻을 얘기하는 형식이었어. 한국어 뜻을 가려놓고 영어 뜻을 보고 한국어 뜻을 떠올리게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다 적은 다음에 이제 센텐스 노트라고 해서 그때 요약본도 좀 적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날 읽은 챕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러면 이제 좀 며칠 뒤에 다시 이 책 뒷부분을 읽어도 요거 한번 읽고 나서 다음 책을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거지. 그렇겠다. 뭐 내용 요약하는 거는 그때그때 약간 나도 작문이 아직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좀 책 보면서 핵심적인 단어들이나 표현들은 좀 베껴와서 요약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또 틀렸을 때 첨삭을 계속 받다 보면 요약하는 능력도 점점 그치, 계속 늘지. 느는 것 같아. 여기도 couldn't found라고 적어놨네. couldn't find 고쳐주셨고 그리고 책 읽다가 뭐 질문 있으면 뭐 what does page 78, 79 mean 이렇게 질문 적기도 하고 이런 질문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랑 같이 영어로 대화를 나누기도 우와. 했었어. 물론 잘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영어 애니메이션인데 언니랑 어렸을 때 영어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이런 걸 진짜 많이 봤어. 우리는 공부하려고 본 게 아니라 그냥 재밌어서 본 거거든, 말 그대로. 약간 어렸을 때는 내가 좋아했던 그 사이트 중에 리틀팍스라고 있는데 혹시 알아? 아니, 처음 들어봤어. 요즘에 많이 안 유명하더라고. 근데 난 진짜 좋아했거든? 어렸을 때 엄마가 좀 하루에 몇 개만 보고 좀 그만 봐 할 정도로 언니가 진짜 진짜? 많이 봤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재밌는 영어 노래들? 이런 것도 있고 약간 손 율동하면서 하는 노래가 있어. 그거 보면서 언니랑 맨날 외워가지고 엄마 앞에서 하고 아, 진짜? 그랬었고 만화 영화 같은 것도 수준별로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에피소드 1 하면은 첫 번째 문장이 그냥 입에서 나오거든. 너무 아, 하도 많이 진짜? 봐서. 그럴 정도로 많이 봤고 좀 더 큰 다음에는 엄마가 약간 좀 이렇게 DVD 같은 걸 구해주셔가지고 아서 이런 거 아서 알지 알아. 그 어. 무슨 동물이니? 어쨌든 다람쥐라고? 쥐 아니야? 내가 제일 좋아했던 건 티모시 나온 애거든. 티모티 Goes to School이라는 만화 영화인데 그것도 진짜 좋아했고 뭐 삐삐, 뭐 도라 아니면 뭐 프랑스 거긴 한데 까이유 이런 거 그냥 다 안 가리고 다 많이 봤어. 그리고 진짜 그 당시에는 알아듣기 어려운 미드 같은 것도 있었는데 못 알아듣는데 그냥 봤어. 재밌어가지고 화면상으로 그냥 이해하면서 보는 거지. 그렇게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무작정 들었던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 근데 사실 이 영어 동화책이랑 내가 영어 애니메이션 두 가지를 얘기를 했지만 아이들 성향별로 어떤 게 좀 더 맞을지는 다 각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이제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해서 이렇게 책 읽는 학원까지 다녔지만 사실 우리 언니는 애니메이션 보는 걸 더 좋아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언니한테 책을 억지로 읽게 시켰으면 언니는 영어에 대한 흥미가 더 낮아졌을 거라고 난 생각해. 어머님들께서 이거 보고 계시다면 책이랑 애니메이션을 골고루 좀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보신 다음에 어느 것에 좀 우리 아이가 더 흥미를 보이는지를 선택해서 그거 위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요즘에 그 영어에서도 독해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잖아. 정말 그치. 글 이해를 어려워하는 맞아, 친구들. 맞아. 국어 독해랑 영어 독해가 너는 좀 상관성이 있다고 생각해? 나는 상관성이 있다고 느꼈던 때가 진짜 고등학교 1학년 시기였던 것 같은데 사실 중학교 영어는 내용 자체가 그리 어렵지가 않아. 맞아.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보면은 우리가 뭔가 배경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거나 혹은 심리나 과학 지문 같은 경우가 나왔을 때 좀 소재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이 접근하기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고. 근데 나 또한 그때 당시에 배경 지식 같은 것도 되게 없었을 때고 책도 초등학교 때에 비해서는 중학교 때 내가 많이 읽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게 수준이 조금 올라가니까 독해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 근데 내가 확실히 이 국어랑 영어 성적이 딱 상관관계가 있다고 느꼈었던 때가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책을 겁나 읽었어. 100권 정도에 달할 정도로 진짜 많이 읽었는데 그렇게 읽고 나서 내가 확실히 문학 작품이든 비문학 작품이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훨씬 더 성적이 많이 향상이 됐었거든. 근데 그때 국어가 향상이 됐을 때 영어 성적도 같이 올랐어.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건 확실히 상관관계가 있다 싶더라고. 나는 왜 국어를 못하는데 영어를 잘했지? 어쨌든 근데 나도 상관관계는 있다고 생각해. 많은 학생들을 과외를 하면서 느꼈는데 이 친구들이 문장은 해석이 다 되거든? 전체적인 글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대. 맞아.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성을 좀 잘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에 문해력이라고 하잖아. 그치. 요즘에 뭐 세 줄 이상이면 안 읽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좀 긴 글을 안 읽다 보니까 주제가 다른데 짧게 나와 있는 그런 영어 지문들을 이해하는데 좀 다들 어려움이 큰 것 같아. 뭐 그렇게 짧은 글을 자꾸 읽는 시대에 살아가는 학생들이니까 더더욱 문해력을 더 기르고 그래야 영어 독해도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근데 우리가 영어 하면은 모의고사도 있고 내신도 있잖아. 근데 어떤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사실 이거는 비단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다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나는 내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사실 내신으로 갈 수 있는 전형들 자체가 일단 대학 입시에서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 선생님이 미리 지문을 주고 학생한테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치기 때문에 사실 노베이스 학생이나 아니면 혹은 영어에 좀 자신감이 많이 없는 학생일지라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왜냐하면 미리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얼추 내용을 좀 암기를 해놓거나 노베이스의 경우에는 달달달달달달 본문을 그냥 암송하듯이만 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한 4-5개는 있을 거거든. 그렇다고 내신이 절대 쉽다는 말은 아닌데 그래도 이 내신을 챙겨두면은 굉장히 쓰일 때가 많기 때문에 내신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나도 비슷하게 어쨌든 노력이 좀 결과로 나오는 거는 내신이다 보니까 내신을 올리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내신이 더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결국은 나는 사실 모의고사도 어느 정도 성적이 좀 나와야지 내신 고득점도 맞아. 가능하다고 그럼. 생각해서 둘 다 비슷하게 중요하다. 결국은 항상 준비해야 된다. 맞아. 모의고사 평소에 계속 하다가 내신 시험 기간에 내신 바짝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맞아. 그럼 너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어? 대략적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초등학교 때는 학원을 안 갔었고 초등학교 때는 이제 부모님이 영교과 출신이셨어가지고 약간 영어 책 읽기, 구연동화 아까 말했던 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영어랑 친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이제 중학교 때 처음으로 영어 학원을 가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엄청난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반어법이야. 이제 영어학원에 가서 이제 문법이랑 단어 같은 것들 이렇게 단어책 보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외우는 것도 시작하고 했던 것 같아.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내가 이제 영어학원을 아예 안 다녔었거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수특 수완 그리고 메가스터디의 조정식 선생님 강의를 고3 때 들었었거든. 그래서 그 커리를 타면서 인강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영어를 했던 것 같아. 나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거의 저학년 때까지는 아까 말했던 대로 영어 동화책 읽는 학원이나 뭐 아니면 집에서 혼자 공부하기 그런 걸 좀 많이 했었고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문법 같은 걸 가르치는 학원에 갔던 건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었어. 비슷하다. 그 전까지는 학원을 다녀도 항상 뭐 책 읽는 학원, 약간 뭐 영어 신문 읽는 학원 이런 거였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그래서 학원에 가서 방학 특강으로 문법 정리를 한번 쫙 했던 것 같아. 그치. 그때 쫙 한번 정리를 했고 외고 진학을 결정하면서 중학교 3학년 때 1년 정도인가? 어쨌든 토플을 학원에서 또 공부를 했었어. 고등학교 가서는 학원을 영어는 한 번도 안 다녔어. 뭐 외고였어서 이렇게 내신 대비를 딱히 이렇게 잘해줄 수 있는 학원도 없었고 3년 내내 혼자 공부했던 것 같아. 그러면 전반적으로 중학교 시절에 좀 영어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은지 추천해 줄 수 있어? 영어 많이 듣고 읽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결국은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영어를 최대한 많이 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냥 뭐 꼭 모의고사 지문을 중학교 때부터 풀지 않더라도 그냥 영어 신문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영어로 된 책이라던가 영어로 쓰인 글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까 말했던 뭐 애니메이션이나 미드 같은 거 뭐든 좋으니까 귀를 트여놓기. 고등학교 가서 듣기 문제 틀리면 그거 잡기 진짜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중학교 때는 적어도 영어 귀를 트이고 좀 영어에 거부감이 없게 긴 글
단어들을 읽을 수 있게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두 번째는 문법 정리하기. 문법은 진짜 다들 뭐 중학생 친구들도 띄엄띄엄 여기저기서 배운 문법들은 많을 텐데 한 번 쫙 정리한 친구들은 많지 않을 거야. 근데 고등학생 되면은 항상 모의고사 29번에 어법 문제 나오고 내신에서도 어법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올 거거든. 근데 어법을 나중에 가서 고등학생 돼서 부족한데 정리하겠다 하면 진짜 늦어. 시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기 전에는 중학생 친구들은 문법을 쫙 한 바퀴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정리를 스스로 하고 진학을 했으면 좋겠어. 그럼 이렇게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고1 때 이미 수특 수완을 풀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들 잘 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본인의 어떤 진짜 실제 실력이나 이런 성적보다는 조금 더 높게 등급이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다라고 들었어. 나 또한 그랬었고 나도 그때 당연히 1등급을 맞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내 진정한 실력은 아니었던 것 같아. 지문 자체가 고1 거는 쉽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시간도 빠를 수밖에 없고 쉬운데? 이렇게 만만하게 보다가 나중에 이제 뭐 사설 모의고사나 아니면 실제 고2, 고3 걸 쳤을 때 등급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맞아. 나는 있었거든. 난이도가 확확 좀 그치? 올라가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때는 사실 뭔가 학년을 구분 짓는 건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법은 오로지 수능에 딱 포커스를 해서 수특, 수완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풀어보면서 좀 어려운 지문들을 대하는 태도를 기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나도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외고 방과후 수업 이런 데서 수특 수완을 1학년 때부터 풀었던 것 같거든. 그래서 나도 그거는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아직 1학년 모의고사 지문도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물론 그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면 될 것 같아. 이때 중학교 때는 뭐 영어 책도 읽고 영어 뭐 애니메이션도 보고 했지만 사실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또 다를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난 고등학생 때는 처음이가 말한 대로 모의고사에 집중해서 모의고사에 나오는 모르는 어휘들 많이 외우고 자주 등장하는 문법들 정리 계속 해주고 그렇게 맞아. 모의고사 위주로 좀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다가 내신 시험 기간에는 내신에 집중하고. 입시나 공부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또 저희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요. 어떻게 들어가냐? 카카오톡 앱을 켜시고요. 가운데에 말풍선 2개 있는 곳에 들어가시면 오픈 채팅란이 뜹니다. 이곳에 스튜디오 S를 검색하신 후에 그룹 채팅을 누르시면 서울대생과 함께하는 스튜디오 S가 뜹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고 그룹 채팅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 영상이 언제 올라가는지 같은 업로드 일정과 간단한 입시 관련 질문들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하세요. 나의 수준, 영어 수준을 알 수 있는 어떤 좀 객관적인 그런 지표나 척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내신은 학교마다 너무 다르잖아. 맞아. 그러니까 가장 객관적인 건 아무래도 모의고사 등급이 아닐까. 상위권. 등급 정도면 중위권, 그 이하면 하위권.